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현주 전문가 그리고 ISS의 박수범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체크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미국의 시선을 먼저 좀 더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나란히 밀렸습니다. 그 이전 거래일에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어서 간밤이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 주 초반 움직임이 그다지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엔비디아가 크게 밀려 내려갔는데 과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는 제자리를 찾을지 아니면은 이제 선반영도 했던 기대감이 슬슬 좀 꺾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한 건지 미증시의 분위기 먼저 살펴볼까요? 그럼 최현주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죠. 네,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새벽이죠. 이제 그렇다고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오늘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4% 넘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기존 실적이 뭐 잘 나올 거라는 거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엔비디아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그동안 워낙 좋았죠. 네, 엔비디아 차트 나오는데 네.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죠, 주가.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찝찝한 게 네. 어느 정도 고점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된다.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요. 거래량이 최근에 3일 동안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뭐 거래량 증가하면은 뭐 좋은 거지만은, 역시 뭐 반대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증가는 뭐 안 좋은 신호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으면서 밑꼬리가 살짝 달리기는 했어요. 일단은, 그냥 어떻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좀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좀 본다면은 조금 이게 S&P 500인데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 쌍봉의 냄새가 좀 나긴 납니다. 네. 21 이동평균선에서 꼬리 달리면서 오늘 지지는 했지만은 그렇게 신뢰도가 있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이게 네모 박스 천원 구간을 보시면은 작년 10월 27일, 즉 뭐 한 11월서부터 상승이 시작된 랠리예요. 3달 넘게, 3달 반 가까이 상승이 계속됐는데, 중간중간에 뭐 조금 조정은 있는데, 뭐 이 정도야 약간의 조정이야.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랠리가 지속되면서 좀 시장이 좀 피로하지 않았냐. 피로감이 있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끝나면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이제 모멘텀이 또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지금 현재 뭐 20일 이동평균선에서 S&P 500 지지받고 있고, 나스닥도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무너졌지만은 밑꼬리가 잘리기는 해서 잠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제는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 좀 대입을 한다고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 증시 뭐 2683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은 저번에 고점인 2675를 살짝 돌파를 했어요. 근데 항상 보면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은 또 매물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뭐 그렇게 좀 높게 보지는 않아요. 지수 자체의 가능성은 뭐 많이 가면은 2720, 적게 가면은 뭐 2690,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서부터 뭐 좀 조정이 나오면은 좀 관망하는 게 차라리 좋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또 이 틈을 이용해서 뭐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는 약세였지만 코스닥은 강세였거든요. 코스닥은 강세였는데 이 틈을 이용해서 잠시 아침에 좀 급락해서 좀 사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상승할 수도 있어요. 상승하면은 또 오히려 저는 또 저러이 또 매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막 되돌려놓는다. 주가 밸류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기대감으로 저는 그러면은 그래서 뭐 2690 가고 2700 가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뭐 저는 좋은 매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정의 가능성을 다소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실적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S&P 500도 이 5,000선 부근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꽤나 길게 이어졌던 상승 랠리에서 이제는 좀 숨고르기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따라서 여기에 국내 증시도 영향받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다면은 슬슬 좀 차익 실현의 타이밍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전체적인 밑그림부터 그려봤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상품 시장입니다. 국제유가도 꾸준히 올랐었죠. 물론 간밤에는 1%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WTI 기준으로 이 배럴당 80달러 선 목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바닥 대비로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향방은 어떨지 여기에 영향받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유가가 움직이는 이유를 첫 번째로 말씀 좀 드리면은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증권거래소위원회에 제출한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보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매입을 하고 있는 쪽에 보니까 쉐브론이라든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었다는 거죠. 다 유가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거의 비중을 14% 더 추가 매수하거나 9% 정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1,000만 주를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흐름들이 일단 유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지금 이제 유가라든가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비철금속 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면 중국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제조업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최근에 LPR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금리 인하를 좀 보여줬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게 중국에 양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겠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의 경기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들이 부동산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좋으면은 이 GDP도 계속 낮게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디벨로퍼들의 좀 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라든가 금융 완화 정책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중국 시장은 좀 더 반등하면서 국내 시장이 더 그의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이 워낙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선전도 마찬가지고 다들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 며칠 동안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봤고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서 좀 번갈아 가면서 방산 섹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K방산 수주잔고 넉넉하고 올해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또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 움직임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국내 방산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어요. 다 호실적을 기록했고. 호실적인 영향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이제 각국의 군비 확장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 때문이다. 그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내 방산업체들 연초서부터 수주 소식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작년 말에 지금 19조 6천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재작년 말보다 60% 정도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도 계속적으로 수주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기존에 동유럽이 굉장히 좀 효자 노릇을 했는데 올해서부터는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주 소식 나오고 그러면은 올해도 수주 잔고 넉넉하기 때문에 호실적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10월 중순서부터 상승이 계속 나온 거거든요. 4달 가까이 계속 상승이 나왔고, 박스권에서 크게 이탈도 안 하고 계속 상승이 나왔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굴곡은 좀 있었죠. 중간에 급등한 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 로봇 업체 인수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역시 괜찮아 보이고요. 현대로템도 지금 주가는
그렇게 많이 못 올랐지만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산업체들은 뭐 올해 결국에는 주가의 거울은 실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빠지면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더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픽은 어떤 쪽 보세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저는 LIG 넥선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도 신고가 기록했는데 일단 두 종목 토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K방산, 이 수주장고 믿고 가봐도 좋을 만한 그런 섹터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체크 포인트. 최근 들어서 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속속 상륙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시면은 뭐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과연 이 부분이 우리 전반적인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물류 쪽의 산업 판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박수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유통업체들이 워낙 지금 중국에 뭐 아직까지는 뭐 경기가 그렇게 돌아섰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에 눈을 돌렸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테무도 마찬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뭐 저렴한 제품들을 좀 내놓고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무를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면 테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9만 명 정도의 이제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일단 지금 이제 40여 개국에 지금 현재 진출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테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두두의 이제 자회사이기도 한데, 핀두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작년 매출에 있어서 3분기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분기 실적이 발표 안 됐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YOY상 94%나 증가했고요. 컨센이 원래 25%였거든요. 근데 90%나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순이익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YOY상 37%나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실적 분위기인데, 이 분위기에 국내 기업들도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뭐 11월 달부터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테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제 한진입니다. 한진의 주가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이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크게 움직이면서 바닥을 다지고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이유가 다름 아니 테무를 통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시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는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이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움직임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해서 같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박스피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조정을 받더라도 크게 조정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매출이 국내 시장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현재 뭐 침투율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 이제 물류 쪽도 아예 물류 창고 자체를 한국에다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죠. 쿠팡과의 대결에 있어서도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좀 국내 유통업체들의 좀 긴장감은 좀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CJ 대한통이라든가 한진이라든가 그리고 테무의 국내 결제를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NHN KCP입니다. KCP인데 KCP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추세를 잡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이런 추세적인 움직임을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또 상승하고 조정받고 또 상승하는 그야말로 좀 상승 추세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동사의 주가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을 좀 줄 때 예를 들어서 12,500원이나 12,000원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신규로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하다. 아직까지 살아있고 실적 또한 올해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류와 결제 쪽은 수혜주라면은 기존의 유통 섹터나 온라인 기반의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좀 피해주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국내 이커머스 회사들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죠. 최근에 보면 이제 네이버도 원래는 제가 봤을 때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튼 이커머스 기업들이 최근에는 지금 용산에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 어떤 규제 내용이 나와줄지 그리고 규제 내용이 지금 이제 이게 규제가 이렇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미국 또한 지금 이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또한 테무라든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워낙 저렴하게 좀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커머스 시장 쪽에서 분위기가 좀 약간 다운되는 분위기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대처할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데 쉽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공론입니다. 예. 사실 온라인 서비스 활용할 때는 가격과 배송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가격 경쟁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 특히나 최근에 물류 시스템이 선진화되면서 이제 중국에서 오는데도 거의 뭐 로켓 배송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배송이 상당히 빨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면서 물류 섹터 결제주 조정 나올 때 접근해보자라는 시각까지 체크포인트 4가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알려주시겠어요? 네, 시노펙스입니다. 연성 인쇄 회로기 파는 업체고요. 4분기에 작년 4분기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S24를 삼성전자에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익 규모가 올해 크게 좀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인쇄 회로기판 업체지만은 국내 최초로 혈액투석기 필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혈액투석기 시장 규모가 약 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정거점 테스트하러 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8,60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노펙스 나왔고요. 다음은 박수범 이사님. 네,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성 SDI가 워낙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 대비해서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다면 우리가 한번 좀 베팅 해볼만 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지금 3사가 있죠. LG엔솔도 있고 지금 이제 SK온도 있는데 그 3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매출로 규모로 따지자면 두 회사에 좀 뒤처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업이익률로 좀 따지자면 3사 중에서 가장 좋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아무튼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좀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이번에 만든 P6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팩이 워낙 또 판매량이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서 스텔란티스와 함께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과 지금 이제 BMW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쪽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의 우리가 삼성 SDI의 주가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투자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전략 지금 목표가는 일단 좀 47만 원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7만이면 이제 전고점 부근이라고 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무난한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일단 36만 원 좀 대응해보고, 매수가는 시초가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쯤에 버티려고 했다가 흘러내렸던 구간 있죠. 여기 47만 원입니다. 이 부근까지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고요. 오늘 삼성 SDI 동시호가 구간에서 약보합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접근 전략입니다.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